생각갈사 슬퍼할도 사도세자라 하라. 사도세자 이선은 영조가 42살이 되던 해에 태어나게 되는데, 영조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영빈 이씨가 아들을 낳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임금들 평균 수명은 40세 후반이었을 만큼 영조는 그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고령에 속하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세자의 탄생은 굉장한 축복이자 위안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영조는 첫째였던 경희군이 10살이 되던 해에 요절하면서 몇 년간 아들이 없었던 것에 내심 걱정했는데, 경종이 후사가 없어 노론과 소론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태어난 아들이 그러한 근심 걱정을 한시름 놓게 만들어주는 복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 세자가 첫 돌이 지나자마자 영조는 곧바로 왕세자에 임명을 하게 되었고, 당시 정부인이었던 정성왕후의 양자로 입적하면서 세자는 후궁의 자식이 아닌 정실 부인의 아들임을 천명하며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기대 때문인지 세자 이선은 태어난 지 4달 만에 기어다녔고 6달 만에 영조의 물음에도 대답을 할 줄 알았으며 2살부터 천자문을 쓸 줄 알았을 만큼 어려서부터 두각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3살이 되면서 사치와 검소에 대해 구분할 줄 알았고, 비단과 무명을 놓고서 어떠한 것이 사치이고 어떠한 것이 사치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가려낼 만큼 굉장히 총명했던 세자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영조는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과거 천안 무수리 궁녀 출신으로서 숙종의 성원을 입어 후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수리의 자식이라는 것에 대해 일종의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때문에 자신의 자식만큼은 후궁의 자식이 아닌 정통성을 부여받은 합법적인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아들은 그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정부인 정성왕후의 양자로서 입적을 함과 동시에 각 돌이 지난 어린 세자를 생모인 영빈 이씨로부터 떼어놓게 되는데, 세자는 곧바로 경종의 갭이었던 선의왕후 어씨가 살던 궁에 보내져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종은 소론들이 추대하던 왕이었고, 그를 모시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소론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소론과 친한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종과 선의왕후를 모시던 소론 계열의 궁녀들을 옆에 두고 세자를 보살피도록 한 것은 선왕의 가족들을 모시던 짬밥 있는 궁인들을 붙여주어 어린 세자를 위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이는 후대에는 영조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보이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조는 어려서부터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이 되려는 마음보다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능그렁이 같은 정치인들에게 조리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학문적 교양들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책을 가까이 하고 신하들보다 아는 게 많아야 말빨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 하면 왕을 조져볼까 꼬투리 잡으려고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신하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세자도 마찬가지로 학문에만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4, 5세 시기 즈음부터 궁녀들과 뛰어다니며 한창 놀 나이이면서도 이러한 아버지의 스파르타식 교육에 지쳐 어머니 영빈이 씨가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면 공부했다고 거짓말하기 바빴는데, 이러한 소식은 곧바로 영조의 귀에도 꽂히게 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는데 크게 화가 난 영조가 직접 세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엄하게 질책하면서 당시 세자를 가까이서 보살피던 상궁 2명을 추궁하였고, 이 둘은 형벌을 받으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부터 세자는 아버지 영조를 굉장히 두려워하며 불신하게 됩니다. 영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큰 기대감과 실망감이 어우러져 내면은 본시 아들이 잘되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일들이었겠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과해지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사사건건 아들이 하는 짓마다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며 혼내기 바빴습니다. 더불어 사람들 앞에서 세자를 세워놓고 흉을 보면서 망신을 주기도 하고, 이래도 잘 저래도 잘을 하니 세자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져 갔으며, 이후에는 영조 앞에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두려워하였고, 영조가 입만 벙긋했다 하면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비가 안 와도 세자 탓, 비가 많이 와도 세자 탓, 천둥 번개가 쳐도 세자 탓을 하니 어느 정도로 세자를 들들 볶았을지 잘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때문에 세자는 아버지 영조를 만나면 또 혼이 날까 걱정부터 앞서게 되니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일정들을 거르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튼 1749년 당시 영조는 툭하면 세자에게 보위를 물려주겠다며 선위 파동을 일으키곤 했는데 이번에도 세자가 장성했으니 보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자 대신들은 아직 시기가 이르니 차라리 대리청정을 하자고 건의하게 됩니다. 이었고 15살이 되던 해에 대리청정이 시작되었으나 세자가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을 해도 영조는 왜 네 마음대로 하냐며 딴지를 걸기 일쑤였고 사람들 앞에서 호통을 치며 세자를 면박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에 양위파동을 또 일으키며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날에 세자가 궁 밖에서 석고대제를 해도 물리지 않는 등 영조의 괴팍한 성격은 가실 줄을 몰랐는데 이때 세자는 또다시 대리청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자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노론의 의견보다는 소론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더 많았는데 노론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영조에게 쪼르르 달려가 사사건건 일러바치기 바빴고 이때마다 부자지간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니 세자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괴팍해져만 갔는데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며 그 숫자가 100여 명에 달했으며 궁녀들을 성적으로 학대를 하기에 이르면서 강박증이 도져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의대증까지 겹치게 되니 세자는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1762년 세자의 장인이었던 홍봉환이 초고속 승진을 하며 영의정 자리에 오르게 되자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까 우려한 노론은 세자와 함께 그의 외척들을 숙청할 계획을 세우게 되니 이게 바로 나경원 고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형조판서 윤급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있던 나경원에게 은밀히 일러 세자의 문제와 비행을 일삼으며 장차 궁 안의 사람들과 모반을 꾀하려 한다는 것을 형조에 고발토록 사주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크게 노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으로 세자를 불러 크게 질책하며 혼을 내었으며 세자가 화병이 있다며 울면서 말하자 차라리 발광을 하라며 내치게 되었고 이후 나경원은 세자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결국 세자의 결점을 크게 탓하며 아버지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할 것을 명하나 세자는 듣지 않았고 이후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8일간 굶겨 죽게 만들었으니 이게 바로 이모년에 일어난 화변이라 하여 이모 화변이라 불리게 됩니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